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팀의 손성현 전문연구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UAE 수소산업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UAE가 수소산업 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과 어떤 해외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AE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UAE를 비롯해서 중동 산유 국가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도 이건영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석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UAE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광이라든지 항공이나 그리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 산업 다각화를 추진을 한 결과 발해는 사실상 석유 생산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외를 하고 GCC 국가들 중에서 GDP에서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29.5%로 가장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GCC 국가들 중에 석유 산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국제유가 상승률과 GDP 증가율인데 현재까지 상당히 동조화되어 있다. 이 말은즉슨 아직까지도 UAE가 국제 유가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국가가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석유 의존도가 높게 되면은 국가의 경제가 유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석유 산업을 근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발전하고자 이제 이 수소 산업을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UAE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석유 이외의 산업에서 육성을 하려고 했던 게 관광이라든지 항공 이런 분야였는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대외적인 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타격이 크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UAE 이제 에미레이트라든지 이티하드 항공 같은 그런 대형 항공사들이 이 관광객의 유입이 줄어들기도 하고 글로벌하게 운송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당히 타격이 발생했었고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서비스 산업도 분명 중요하고 국가의 그런 고용을 창출하기 중요한 사업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대부분의 GCC 국가들이 인구 중에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인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국민의 고용 창출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국민의 고용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에너지 기업에도 많이 현지인들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탈탄소 사회가 되면서 이런 석유 부분에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석유 산업도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어디에 그럼 고용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안정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석유 수요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오펙의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IEA 자료를 보여드릴 때는 지금보다도 석유 수요가 2050년에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석유 수출 국가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그래도 증가는 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19년에는 약 9,970만 배럴 정도 이게 하루의 석유 수요였는데 이게 1억 910만 배럴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최근에 점차적으로 전망치를 오펙조차도 줄여나가고 있고 그리고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도 다른 분야보다는 석유 화학 부분만 중심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이게 왼쪽에 보시는 그림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론적으로 전체 에너지 믹스 중에서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45년까지 절대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전체 에너지 1차 에너지 믹스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산유국 입장에서는 대체적인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소를 육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수소의 전반적인 비중은 석유의 전반적인 비중은 줄어들지만 반면에 천연가스 비중은 늘어나기 때문에 UAE도 자국의 수요를 충당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천연가스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UAE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탄소화에 대한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정책적인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이제 2026년부터 해서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기도 하고 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그런 노력들이 강해지고 있고 특히 이 전체적인 에너지라든지 이산화탄소 발생량 총량은 많지는 않지만 1인당 발생량이 많은 UAE를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탈탄소라든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G20 국가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인당 그 탄소 배출량이 약 18톤 정도였는데 UAE는 그것보다 1인당 배출량이 더 많은 19.5톤입니다. 이게 세계 평균이 한 4배 정도 되는 규모로 총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1인당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줄이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UAE도 작년 10월에 엑스포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도 점차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가 왜 이제 중요하냐고 했을 때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발전 측면에서는 이제 향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항상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을 만큼 발전이 되지 않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이게 항상 전력 계통에서는 항상 일정한 양의 일정한 그 프리퀀시로 전력이 흘러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완을 하냐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ESS라고 해서 주로 여기서 ESS는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를 활용한 그런 배터리를 설치를 해서 전력이 많이 생산될 때는 이걸 스토리지가 거기에다가 충전을 했다가 밤이라든지 바람이 불지 않거나 태양광이 없을 때 그걸 활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실 ESS가 그런 뭐 측면에서 장점도 있는데 일단 이걸 늘려나갈 때마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방전, 에너지를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화재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어. 반면에 수소는 이제 장기간 대용량의 에너지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에너지란 특성을 갖고 있어서 향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서 수소를 이제 이게 전력이 남을 때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했다가 밤이라든지 전력이 필요할 때 그걸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식으로 수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UAE도 당연히 이제 좀 이따 경쟁력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소 생산을 상당히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국가 경제다각화 차원에서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ESS,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통한 ESS보다는 수소를 그러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납사 크래킹,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제일 윗단에서 남게 되는 게 수소인데 그걸 부생수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연가스를 고온에서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개질을 해서 나타나는 이제 개질수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거를 통해서 수전에 물을 분해서 만드는 수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질수소라든지 부생수소는 상당히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질수소에다가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걸 하게 되면 그게 아까 CCUS라는 건데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분루수소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부생수소라든지 그런 것보다 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UAE에서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 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UAE도 그런 차원에서 자국의 부족한 에너지원을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서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천연가스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낙 이제 천연가스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통한 블루수소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생산은 될 수 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에 블루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블루수소에 사용되는 CCUS를 그걸 단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조차도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 상당히 낮은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글로벌 일조량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 잠재성입니다. 중동 하면은 열사의 나라라 지역이나 그런 것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일조량, 그러니까 태양광의 그런 비치는 양이라든지 절대적인 시간 모두 중동 지역 전반적으로 이게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그린 수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기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에너지를 값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싸게 생산된 전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 그러니까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UAE를 비롯해서 이 GCC 국가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모두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수소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석유를 수출해서 벌어둔 돈을 이렇게 막 쓴 것이 아니라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모아두었고, 그걸 통해서 인프라를 향후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린 수소가 앞으로 많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경제적으로도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제 돈도 더 많을 것 같아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UAE가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의 태양량 발전이 시간당 5.6 테라와트로 메나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35.0%이고, 아무튼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해 놓았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측면에서는 잠재력은 더 클지 몰라도 실제 이거를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실행 능력에서 봤을 때는 UAE가 조금 더 이행 능력이 좋고 진출하기 그에 따라서 이제 예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수준이 아니라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린 수소 생산 비용에 대해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제 UAE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1.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가 지금 팔리는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되는 대부분의 수소가 그레이 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레이 수소보다도 그린 수소 가격이 훨씬 더 낮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UAE나 사우디 이런 국가들이 향후 이제 그린 수소와 관련돼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E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소 관점에서 이제 인프라를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한 기를 건설을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수소 충전소 한 개를 설치하는데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만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UAE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아무래도 두바이와 아부다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은 인프라를 충전해서 이걸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UAE가 GCC 국가들 중에서 태양광 발전을 지금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태양광 발전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두바이나 아부다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미레이트별로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태양광 발전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그린 수소 생산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UAE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 생산된 전기를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걸 핑크 수소 혹은 최근에 이걸 퍼플 수소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그 외에도 이제 폐기물 수소화라든지 이런 방식,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또 한 가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UAE 대사관에서 나오셔서 다양한 그런 에너지 정책들에 대해 UAE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2017년에 발표한 UAE 에너지 전략 2050에서 청정 에너지를 44%로 늘리고 천연가스, 지금 대부분이 천연가스나 아니면 석유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당히 줄여나가고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을 늘리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 6%로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년에 그 UAE에서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넷제로 2050 전략 스트래지직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것과 관련돼서도 지금 자국에 대한 그런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과 함께 글로벌 지금 약 70여 개국에 186억 달러의 재생에너지 벤처 투자,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도 하겠고 그리고 이제 원조 차원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략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하이드로겐 리더십 로드맵이 있는데 이거의 가장 핵심은 결국 이제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소 시장의 25%를 점유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좀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수소를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생산보다는 활용의 강점이 있어서 결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UAE 측에서도 주요 수소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를 꼽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정부 기관들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UAE 자체가 7개 토호국 그러니까 에미레이트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연방 법이 있고 각 토호국별로 법이 있는데 이런 수소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 에미레이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수소와 관련돼서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제일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아부다비 수소 동맹이라고 아까도 UAE 대사관 측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에드녹이라고 아부다비 국영석유 회사 여기서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드녹과 함께 무바달라 그리고 아부다비 국영지주회사 두 개는 일종의 아부다비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수소 생산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영석유 회사와 그리고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는 펀딩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그런 구구펀드가 합쳐서 수소 생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더 전략적인 협력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무바달라라는 이 국부펀드는 단순히 그냥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한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라고 할 수 있고 그 주요 핵심적인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수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아부다비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함마드 빈 라시드 거기 솔라파크가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게 두바이 수전력청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이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두바이 수전력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수소와 관련된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을 활용한 그 핑크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에미레이트 원자력 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는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소형 모듈형 원자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수소 생산에 유리한 것이 고혼형 수소 SMR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계획들도 발표하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수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정부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그 미드라는 중동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수소 관련돼서 현재 UAE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나를 살펴봤는데 총 7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루수소 프로젝트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6개는 이제 그린수소 생산 또는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용화와 프로젝트 진행은 또 다른 문제인데, 아무래도 블루수소 생산 단가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린수소 생산 단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용화는 블루수소가 먼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UAE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이제 그린수소와 관련된 프로젝트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타카와 ESI라는 데서 그린스틸 매니팩처링 플랜트라고 이거를 지금 추진을 이제 스터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제철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수소 환원 제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제철을 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철 자체가 산화철이고, 이거를 지금 석탄을 활용해서 환원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철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를 석탄이 아니라 수소를 환원할 때 넣게 되면은 결과물이 철과 물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제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를 지금 포스코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하지만 UAE에서도 이걸 진행하겠다는 게 상당히 좀 그린수와 관련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UAE가 이제 인프라적인 관점, 그리고 입지적인 관점에서 수소 생산에 상당히 강점은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력 자체는 사실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 전반적으로 기존의 이런 산업용 가스를 다뤘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퓨얼셀을 생산했던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은 그것에 대한 강점은 없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과 상당히 협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독일과 특별히 지금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린데라고 하는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만 만들 것 같은 티센크루프에서도 이제 수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교류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유럽 중에서는 독일과 협력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수소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상당히 좀 강력하게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일본도 수소 생산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사우디나 호주, UAE 이런 국가들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소 밸류체인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일본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지금 보시면 마루벤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양광 발전을 지금 발전 경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일본도 수소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건 2021년 이후의 협력 사례이긴 한데, 그 전부터 UAE와 계속적으로 수소 관련돼서 우리가 활용 관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사업들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최근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소와 관련해서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 요인도 있고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UAE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과 관점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그런 수소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출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에서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아부다비 경찰청과 두바이에서 지금 연료전지 전기차를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 아부다비 경찰청은 이제 2057년까지 차량을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 기획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초에 이제 UAE에 사우디를 방문하셔서 그런 협력이 물꼬를 틀었던 점에서도 그 이후에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추가적인 사업도 진행되고 있던 차원에서 근데 좀 진출 기회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UAE와 지금 GCC 차원에서도 이제 FTA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UAE와는 별도로 세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파와 FTA는 사실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UAE와 단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파를 체결하게 되면은 FTA 같이 관세 인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진출을 하기에는 좀 더 사업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UAE가 GCC 국가들 중에서 사업 환경이 제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기도 하고 사업 환경도 실제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GCC 국가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UAE가 그걸 특별히 좀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전략 산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100% 투자를 허용하기도 하고 그 현지에서 이제 뭐 판매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차원에서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됐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유예해서 철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이 좀 더 진출하기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좀 더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좀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점은 뭐냐고 했을 때 이런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에드녹을 비롯해서 이런 수소 사업을 하는 게 공기업인데 그 공기업에 주로 이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프로큐어먼트 계약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도 100% 허용하고 상업 에이전트도 다 폐지하겠다. 단 이제 자국민 아까 제 초기에 말씀드렸던 자국민 고용에 대해 상당히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자국민을 고용해야 하는 것을 이게 그런 정부 조달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걸 점수화해서 이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생산 시설이 없거나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현지 정부 조달에 참여해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따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3,400만 정도인데 유엔은 한 1,000만 명 정도로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시장이 좀 진출과 관련돼서는 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유에 좀 전반적으로 수소와 관련돼서 진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도 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업력이라든지 기술력도 생산 부분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또한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남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소 생산과 관련돼서 이 단가를 낮추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또 한 가지가 이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수소를 운송하는 비용도 아까 말씀하신 액화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때 비용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력 확보할지도 또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게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소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때 GCC 국가들 중에서 UAE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고 또 UAE에서도 우리나라를 상당히 좀 수소와 관련된 수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소 활용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부분들의 기업 진출을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드론, 그리고 UAM 등의 모빌리티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SK E&C에서도 액화 수소 드론을 활용해서 보통 이제 드론이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정도밖에 비행을 못 하는데 이 액화 수소를 활용해 최대 13시간이 넘는 시간에 그런 드론 운영할 수 있는 드론을 선보이기도 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과 에너지 이제 활용 측면에서는 이제 연료 전지라든지 연료 전지를 쌓아놓은 스택과 관련된 부품 장비 수소차 충전소 관련 진출이 유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산 및 저장 운송 중에서는 이제 밸브라든지 열 관리 시스템, 액화 운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진출이 유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거는 코트라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수소와 관련돼서 중동의 진출에 유망한 부분을 꼽았던 것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적인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0% 투자는 가능하지만 현지 정부 조달에 참여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합작 투자를 고려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로 이제 현지 조달에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사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중동 지역 전반적으로 벤더사로 등록이 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특성들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특성한 제품을 벤더사로 등록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전 조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벤더로 등록됐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거를 납품을 한다거나 그런 식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기존에 많이 있어서 비용 대비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를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면, 그러니까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메일을 통한 그런 연락보다는 대면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도 기존에 기업들을 만나봤을 때 이런 상담회라든지 실질적으로 대면 거래를 통해서 이게 실질적인 계약 성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인 좀 현지 기업들과의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대면 접촉을 늘려나가는 것이 좀 사업을 성패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UAE는 안타깝게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진출한 수소 관련된 진출 기업이 없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퓨얼셀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사우디에 합작 투자를 맺어서 S-오일로부터 지분 투자도 받아서 한국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은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전역으로 그걸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가온셀이라는, 그거는 디렉트 메탄올 퓨얼셀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존의 연료 전지에 메탄올을 바로 주입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게 사우디 현지에 이제 생산 공장을 짓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현지에 진출한 사례들도 있어서, 우리나라 사실 대기업이 아닐지라도 중소기업들도 현지에 생산 공장을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